안녕하십니까. 이재명이가 조국이하고요, 그 다음에 윤미향을 사면해서 지지율이 최하 5%에서 10% 가까이 지지율이 급락했습니다. 조국과 윤미향. 근데요, 지금 남아있는 가장 골치 아픈 아킬레스는 김용과 이화영입니다. 아마 근데 조국, 윤미향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엄청나게 역풍이 불 겁니다. 일단 법적으로요, 이해충돌방지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공무원도 자기하고 이해관계가 있을 때는 그 행위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화영은 이재명과 공범관계고, 그 다음에 김용은 이재명의 그 측근으로 돈을 이재명을 위해 썼기 때문에 수혜자입니다. 범죄의 수익자예요. 그래서 이제 이해관계가 둘이가 있기 때문에 사면이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저는 보는데, 만약에 이재명이가 무리하게 2명 사면하려면, 지금은 이제 이거 다 이번에 조국 사면이 김용, 이화영 사면의 전주곡처럼 이렇게 보고 있는데, 만약에 진짜 무리하게 사면하면요, 이번에 지지율 폭락보다 훨씬 더한 엄청난 지지율이 급전직하 폭락할 거다, 이렇게 저는 예측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과연 이게 김용과 이화영 사면이 안 됐을 때 누가 먼저 이게 입을 열겠느냐,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근데 저는 어떤 질문을 받을 때마다 김용이다, 이화영보다 이게 김용이다, 사면이 사실 어려운데, 근데 무리하게 사면해주면 이게 지지율이 급락할 거고 조국보다 몇 배 폭락할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재명이가 못해주고 있잖아요. 아직도 이게 이화영은 달래면서 못해주고 있잖아요. 실제 배상윤도 이제 돌아오는 게 물거품이 되는 분위기인데, 계속 배상윤 핑계대면서 회유하면서 사면을 안 해주고 있잖아요. 근데 김용은 아직 선고는 안 됐지만 아마 9월 달 중에 무조건 선고됩니다. 그러면 이게 바로 사면 청구서가 올 텐데, 사면할 수 있을까? 대장동과 연결된 김용이 사면할 수 있을까? 만약에 제 예측대로 사면이 어렵다면, 그러면 이게 입을 여는데 누가 이게 먼저 입을 열까? 그거는 누가 뭐래도 이게 김용입니다. 김용과 이화영은 전혀 법적으로 보면 전혀 입장이 틀립니다. 왜 김용인가? 제가 한번 법리적으로 말씀드리면, 김용은요, 입을 열어가게 사면 안 해주면 협박하잖아. 사면해달라. 5년. 추징금 사면 안 돼. 추징금은 돈 대달라. 그 다음에 사면해달라. 나 억울하다. 김용이 이러고 있는데요. 김용은 만약에 사면 안 해줘가지고 배신감에 입을 열어도요, 새롭게 피해보는 게 없어요. 김용은요, 자기가 모든 진실을 밝히고, 나 이재명을 위해 대장도 있었다, 천화동의 1호 돈은 이재명 우리 돈이다, 이재명 돈이다, 이렇게 폭로를 해도요, 추가로 김용은 이제 처벌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편안하게 폭로를 해도 추가로 불이익이 없다, 김용은. 그리고 김용이 지금 상당히 배신감을 많이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김용이 돈을 많이 밝히는데 여의도에 아파트가 추징 압류가 돼 있다니까, 이게 경매로 가면 갚아야 되니까 자기 상당히 억울해 한답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그 돈은 심부름만 거든. 나도 천화동의 1호 428억이 원래 이재명 돈이고, 그 돈을 나는 빼서 이재명을 위해 쓴 것뿐인데 왜 내 재산이 추징되느냐, 내가 5년을 사느냐, 엄청나게 억울해 한답니다. 그래도 사면 하나 믿고 지금까지 버텨왔는데, 만약에 이재명이가 사면을 성탄절이나 안 해준다, 그러면 배신감이 폭발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김용은 폭로해도 추가로 처벌되는 게 없잖아. 이미 자기 범죄 5년 다 살았고, 다만 이제 이재명의 개딸들한테 야, 네 배신자냐, 왜 입을 여느냐, 이런 비난은 받을지 몰라도 법적으로는 김용은 폭로해도 아무런 피해가 없다. 그래서 부담 없이 폭로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화영은요, 왜 좀 어려웠냐? 이화영은 이제 자기가 폭로하면요, 완전히 자포가 자기도 다 죽는 거예요. 보세요. 이화영에게 진짜 이재명한테 보고해서 북한에 갔다 이라면요, 폭로하면 이재명이가 사면 안 해줄 거는 뻔하잖아요. 그러면
자기는 7년 8개월 받았고 또 이게 북한에 보낸 거 폭로하니까 또 이게 아무리 안 받아도 이제 뭐 5년에서 10년 또 받고 그 다음에 자기가 또 개인적으로 5억 선거에 재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재명과 관련해서 쪼개기 후원금 재판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국회에서 위정한 거 재판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이게 재판이 6개인데 이화영이가 폭로를 하면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다? 이화영은 이게 평생 교도소에 사는 거죠. 폭로하는 순간에 사면은 절대 안 해주잖아. 이재명이가 절대 안 해주지. 못 해주지. 이재명도 이게 몰락하니까. 그러니까 이화영은 이게 극단적으로 이재명도 죽고 왜 이화영이가 폭로하면요. 이재명도 이게 못 버틸 겁니다. 구체적인 물증을 가지고 나에게 보고했다고 딱 물증까지 딱 대고 폭로하면요. 이재명의 재판 중단도 이게 못 버틸 겁니다. 바로 이게 재판 재개라는 게 전 국민 광화문으로 이게 몇 천만이 뛰어오면 어떻게 버팁니까? 못 버팁니다. 이화영이 폭로하면. 그러면 이게 이화영이가 폭로하면 이재명도 죽지만 이화영도 죽어요. 이화영도 이게 사면이 영원히 물 건너가고 자기는 이게 범죄가 6개이기 때문에 결국에 그 평생 교도소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화영은요, 폭로하기 어렵다. 이걸 제가 이게 왜 느끼냐면 좌파 김모, 좌파의 그 패널 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이자가 그러더라고요. 좌파 유명한 이게 방송 많이 하는 패널인데 자기들 민주당에서 이화영이는 걱정을 안 한대. 이화영에게 폭로할 걸로 걱정을 안 하고 김용희가 문제다. 김용희 걱정이 이거 어떻게 달랬냐. 이걸 걱정하더라고.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이화영에게 그 모든 걸 폭로하는 순간에 지가 무기징에 지가 다 죽는데 그런 게 자백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이화영은 계속 그 사면해달라고 협박만 하죠. 직접 이게 폭로는 어려울 거다. 폭로하는 순간에 다 죽는다는 거지. 이재명과 이왕이 달라. 이런 게 이제 재수의 딜레마거든요. 자백하면 이게 다 죽어버리니까 협박만 하는 거야. 그냥 계속 사면해달라. 물론 이게 최악의 경우 끝까지 안 해주면 이재명이가 끝까지 안 해주고 성탄절도 지나고 3일째도 지나고 내년까지 끝까지 안 해주면 이화영도 이게 폭발할 수가 있다. 왜? 의리가 없거든요. 이재명하고. 척근이 아니잖아. 이렇게는 보는데 당분간은 이화영이는 협박만 하지 폭로가 어렵다 보는 거예요. 그러기에 김용희는요. 안 해주면 큰일 난다. 김용희는 지금 안 그래도 배신감에 있는 데 있고 진짜 이번에 그 사면 안 해주면 그러게 추징금 다 김용희 알거지 되고 추징금 다 되면 김용희는 진짜 불 수 있다. 왜? 불어도 김용희는 아무 피해가 없어. 요즘 양심선언 한 사람 많습니다. 우리 우파 쪽에도 뭐 대통령실에서 누굴 막아달라고 신의 한수 그 우리 대표님이 폭로하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모르는 거예요. 우리 우파만 폭로합니까? 좌파들도 얼마든지 인간의 이상 진짜 배신감이 극에 달하면요. 같이 죽자. 이렇게 폭로할 수가 있는데 이화영처럼. 근데 김용은 같이 죽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미 김용은 처벌 다 받았고 다 냈는데 사면 안 해주면 폭로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통 민주당에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왜 제가 김용과 이화영을 계속 주목하느냐. 지금 김문수 후보나 장동희 후보나 저하고 다 약속을 했잖아요. 김문수 후보도 1,000만 명 서명운동이 들어간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중단된 재판을 재개해라. 1,000만 서명운동 하겠다고 저는 이제 2,000만 명 하겠다 했잖아요. 장동희 의원도 같이 서명운동 한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서명운동에 불을 활활 붙이려면 뭔가 좌파 내에서 양심선이나 자백이 나와야 된다. 그게 가장 결정적인 게 김용과 이화영이다. 이화영은 북한의 문제이기 때문에 국제적인 이슈가 되고 미국의 제재나 유엔 제재도 문제된다. 그래서 폭발력이 큰 거예요. 그럼 김용희는 왜 크냐? 바로 천화동인 1호의 428억이라는 천문학적 뇌물이 대장동이 다시 점화가 되는 거예요. 김용희가. 대장동의 핵심입니다. 10월 31일 날 김만배하고 이제 유동규, 남욱 선고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 판결이 엄청나게 이재명 판결하고 똑같은 판결로 보면 돼요. 왜 그러냐? 혐의가 배임이 있습니다. 김만배가 배임죄가 있다고. 유동규나. 근데 김만배가 민간인인데 배임이 안 되잖아. 배임은 이게 사무처라는 공무원 권한자만 되거든요. 권한을 남용한 게 배임인데. 그러면 이게 김만배가 배임이다 하는 순간에 이재명이도 이게 배임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재명이가
배임이 아니면 이게 이재명이가 하라는 요건대로 허가해 주는 대로 이게 다 했잖아, 김만배가. 그러니까 김만배가 무죄를 받으면 뭐 이게 이재명도 한숨 돌리겠지만, 그러나 이게 김만배가 배임이 유죄가 되는 순간 이재명도 이미 배임이 유죄다. 판결이 난 거하고 똑같습니다. 실제 이재명 재판만 중단돼 있지 김만배 판결은 이재명 판결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그러면 이게 10월 달에 김용이 이제 파기 환송처럼 물 건너갔다 보는데 거기 노경필 주심이 상당히 보수 자유파입니다. 노경필 주심 대법관이 김용 사건이나 또 이게 실제 김혜경 사건 하고 있고 실제 보수기 때문에 저는 기각이 되지 않냐. 김용이 기각이 되면 바로 이제 사면해달라는 요구가 바로 들어올 겁니다. 성탄절에. 그건 안 들어올 수가 없어요. 김용이 지금 못 버틴다 힘들어 합니다. 사면해달라. 근데 이재명이는 사면을 어려울 겁니다. 이해충돌 때문에 공범자인데 더군다나 대장동 판결돼 있고 못 해줄 가능성이 높다. 해주면 해주면 여론이 10% 이상 폭락할 겁니다. 우리는 이것저것 다 괜찮아. 해주면 이재명 지지율 몰락이 바로 가속화됩니다. 안 해주면 어떻게 된다? 안 해주면 저는 이화영보다는 김용희가 빨리 입을 열 가능성이 높다. 왜? 이화영은 고민이 많아. 입을 여는 순간에 그냥 완전히 다 죽는 거야. 영원히 죽는 거야, 둘 다. 그러나 김용은 입을 열든 말든 열어도 되고 이미 자기 다 살았잖아. 어차피 사면 안 해주면. 어차피 다 살았잖아.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용 입을 주목해봐야 된다. 하여튼 9월달 김용 대법원 판결.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이 난립니다. 지금 민주당이요. 노골적으로 김용을 파기환송해라. 김용을 이렇게 무죄라고 지금 난립니다. 노골적으로 압력을 행사하는 거는 왜 그러냐. 만약에 파기환송이 안 되고 유죄가 확정되면 사면도 곤란하고 또 이게 사면 안 해주면 입이 무섭고 이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김용의 무죄에 목을 메고 대법원을 압박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그러게 대법원에서 제가 보기에 1심, 2심이 판사 6명이 똑같이 5년씩 파기될 가능성은 거의 제로다. 이렇게 저는 분석하고 앞으로 이재명이가 김용 문제 골치 아플 겁니다. 왜? 자기가 유일하게 인정한 측근이 정진상과 김용이니까 이걸 어떻게 할 건지 앞으로 한번 지켜보시면 되겠다. 이렇게 보고 이화영이는 조금 이게 더 오래 버틸 거예요. 이화영은 그냥 검찰을 새로 수사해가지고 검찰 조작으로 몰고 와서 너도 재심해 줄게. 이런 식으로 달래고 있는데요. 근데 검찰이 조작한 게 없는데 조작으로 몰고 간다 해서 뒤집을 수 있습니까? 결국에 어린애 달릴 때도 한계가 있잖아요. 처음에 계속 이화영을 해유해서 마치 검찰을 조작범으로 하려고 해도 실제 불가능할 겁니다. 검찰 조작을 밝히는 것도 불가능하고 시간이 몇 년 걸리겠죠. 그러면 이제 이화영을 달래는 것도 곧 아마 한계가 오지 않을까. 이화영이가 재헌절날 해달라 했거든. 재헌절날. 근데 광복절이 지났고 이번에는 이게 또 참았단 말이에요. 배상훈이도 오고 검찰 공개한다. 근데 성탄절을 기다리는데 또 안 해주고 또 이게 3일절 기다리는데 안 해주고 이러면 저는 이화영도 폭발할 수가 있는데 그거는 김용보다는 시점이 좀 늦을 수 있다. 이렇게 분석하고요. 앞으로 과연 이게 어떻게 제 예측대로 되는지 한번 지켜보시고 특히 10월 달에요. 김만배 판결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